전화줄처럼 요렇게 생겨가지고 누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똥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콜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석션은 흡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치과 가면은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실 때 옆에서 치위생사 선생님이나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흡입하시잖아요. 그걸 석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있으면 환자 머리맡에 여러 가지 기계들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습실에서 선생님이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산소를 꽂는 곳은 옥시젠 아울렛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빈 침상은 closed bed, 그 다음에 개방 침상은 open bed,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건 occupied bed, 그 다음에 크레들이 있는 베드는 크레들 베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상 치료하는 환자나 피부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을 해요. 요 크레들도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 대상자 침상은 포스트,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거든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하고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베드라 해서 anesthetic bed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상에 매트리스를 까는데요. 공기가 넣었다가 또 빠졌다가 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게 공기 침뇨라 그래요. 그래서 에어 매트리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수기로 차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라이징 시스템으로 통해서 전자 의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한 걸 병원에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의료 여러분들 엑스레이나 CT나 MRI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상이 컴퓨터로 해서 병원에 필요로 되는 분들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Picture Achie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이라 그래요. 이제부터 이제 용어를 다 했으니까 의료기관 환경관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병실의 환경 중에서 온도와 습도, 환기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실내 온도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 그 다음에 나이, 일상생활 활동하는 수준에 따라서 매우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노인이나 영아, 그리고 급성 질환자들은 좀 더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는 40에서 60%가 인체에 굉장히 적합한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코가 막히거나 그러면 가습기를 사용한다거나 물을 많이 마시시죠? 그래서 호흡기나 폐, 기관지 계통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약간 높은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예요. 병원에서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할 요소 중에 하나가 환기입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향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들고 날 수 있도록 창을 열어서 원활하게 통풍을 하게 되는데요. 원활하게 통풍을 할 수 없게 창문이 잘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병원에서는 공기 조절 장치로 더러운 나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는 필터를 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공조 시스템으로 많이 공기 순환을 하고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들이나 그다음에 아기를 낳으러 오신 분만실의 환자분들, 신생아실의 아가들은 정말로 면역력이 약하고 또 저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 조절 장치로 아예 공조 시스템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명인데요. 여러분들 의료기관에 가면 굉장히 밝은 곳도 있지만 대상자가 눈부시지 않도록 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두운 환경에서 대상자가 또 낙상사고나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수면과 편안함을 증진시켜야 되지만 또 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명 시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나중에 조명 시설이라든지 환기 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소음 방지인데요. 여러분들 아픈데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막 방송이 크게 들린다거나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 막 면회객들이랑 시끄럽게 막 먹고 막 얘기 나누는 소리 들리면 좀 많이 불편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막 떠드는 소리도 병실에 들리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계 소리도 소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도 병원에서 근무할 때 소음 방지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소음 방지를 위해서 어떤 큰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게 신발 대신에 수면 양말을 신었으면 좋겠다라는 공지가 떴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의 바닥이 굉장히 깨끗하긴 하죠. 하지만 일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바늘 같은 것도 많이 떨어뜨려서 저희가 다시 줍기도 했어요. 그런데 소음 방지를 위해서 간호사 신발 대신에 수면 양말을 신고 병실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선생님도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근무할 때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간호사의 발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환자의 민원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신발이 아닌 수면 양말을 신고 일을 하라는 지시가 내렸다고 해요.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뉴스 보겠습니다. 논란을 겪었던 서울 아산병원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간호사분들한테요 신발 대신에 수면 양말을 좀 착용해라. 이 강요를 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예, 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수면 양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측에서 신발 대신 수면 양말을 신으라고 했다. 저는 처음에 이거 기사를 보면서 왜 수면 양말 신으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병실에 보면 1인실, 2인실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비싸죠. 그 환자들이 좀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간호사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제 좀 또각또각 소리가 시끄럽다. 그런 소리 안 들리게 근데 솔직히 밤에도 환자들 간호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냥 병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양말 신어가지고 간호사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 지금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긴 했거든요. 아이디어를 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자기가 직접 시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간호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고 실제로 실행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내부 메신저에서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이 영상도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요. 좀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소음 방지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그 다음 장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아니에요. 찌꺽찌꺽 소리가 들려요. 예. 네, 이건 왜냐하면 이제 실내화 고무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네. 그럼 1인실만 문제입니까? 6인실도 문제죠. 여러 명이 환자들이 밤에 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병원 특성상 밤에 검사하러 와요.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그럼 이제 간호사분들의 이 발자국 소리가 신경 거슬리는 게 사실인데 예. 이게 간호사들만 뭐라 할 수 없어요. 환자와 가족들도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그렇네요. 통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분들, 또 이 환자 간신히 재우고 밤에 야식 먹으러 가는 환자 가족들, 그렇죠. 그러면 수시로 발소리는 들려요. 환자분들도 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럼요. 거고요. 그 환자와 예. 환자 가족은 뭘 신습니까? 슬리퍼를 신죠. 역시 찌걱찌걱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 간호사들에게만 이걸 강요했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럼 아예 숙식을 입원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환자 가족, 간호사들에게는 이 발소리가 최소한 안 나는 스폰지로 만든 실내화 같은 걸 좀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대체 방안을 내면 되는데 간호사들에게만 그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어라. 그럼 그 간호사들 얘기는 거기 소변도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샘플로 채취하는 예. 혈액이 있을 수도 물품이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이 주사 바늘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날카로운 게 잘못 떨어져 있을 앰플 수도 뭐 있고, 깨져 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청소를 해서 제 경험으로는 상당히 깨끗한데 청소라는 게 매 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특히 심야 시간에 정말 위험한 걸 밟고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 예. 안전이 첫 번째고 예. 수면 양말은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음 방지나 이건 고객 뭐 만족은 좋으나 예. 간호사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고 좀 새로운 재질의 실내화를 개발해 주시는 게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신발을 신고 거기에 또 수면 양말을 더 씌우는 네.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은 양말만. 신발을 벗고 네. 그 맨발로 수면 양말만 벗고 신으라는 1인실을 얘기인 거죠. 간호사분들한테 지금 예. 돌아다녀라 이렇게 했다는데 과연 이런 아이디어를 간호사분들이 직접 냈을까도 참 의문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글을 올렸던 최 씨, 병원 측 해명을 다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또 병원 측에서는 글 안 내리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러고 있네요. 게시판 관리자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예. 계속해서 글을 이제 계속 올리고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 뭐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간호사가 행복해야지 사실 환자도 행복한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담당 그 환자 수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많아요.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병원 측에서 간호사만 왜 그럼 수면 양말 신깁니까? 의사도 그럼 수면 양말 신겨야 되는 겁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간호사들의 좀 복지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티즌들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병원의 갑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값신 네. 그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한 교수가 SNS에서 네티즌들에게 막말하면서 병원 측을 옹호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 측에서 이 저 환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좋은 조치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병원을 옹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들의 인권 문제를 침해한 것 아니냐라고 또 반발하는 네티즌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막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면 뭐 당신 어머니가 간호사야? 왜 간호사들을 감싸고 그래? 그러면서 좀 심한 이 막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네티즌들이 갈등이 촉발이 되죠. 충돌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는데 한 사례인데 결국은 이게 병원 측도 일리가 있네. 간호사 측이 정말 이 노예라는 생각이 들었겠네. 이런 네티즌 간에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예. 이게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들도 행복해야 된다. 말씀 맞고요. 그럼 간호사만 있나? 의료진, 의사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병원 조직이 어떻게 그걸 합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네. 간호사들에게만 또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옳지 않다. 이건 우리가 요즘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예. 좀 원만히 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자, 과연